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CPU와 메인보드,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까지 구매를 하시고, 자가적으로 조립을 하셨는데, PC가 켜지지가 않아서 꾸민걸 PC에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은 중년의 그 남성분으로, 평소에 PC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까지 뭐 이것저것 장착도 해보고, 조립도 해보셨는데, 그때는 잘 됐었는데, 이번에는 안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부품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조립을 정성스럽게 하셨는데, 기대감에 한번 전원 스위치를 조립을 다 하고 나서 한번 눌렀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니까 굉장히 허탈감이 컸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무튼 오늘도 PC 오프라인 매장 20년 차인 꾸민거 PC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조치를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본체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조심히 잘 가지고 오셨습니다. PC를 또 이제 비닐에 한번 싸고, 또 케이스 박스에 들어있던 그 스폰지 안전 포장재도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걸로 봤을 때는 진짜 평소에도 PC에 남다른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PC를 켜면 전원이 안 들어오는 증상은, 우선 PC를 기준으로 봤을 때 PC 밖에서 생겨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PC 쪽에서 생겨나는 문제인지를 먼저 나누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PC 밖에서 생겨나는 문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되는 그 파워 케이블 있죠. 파워 케이블의 불량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콘센트라던가, 그 다음에 멀티탭의 불량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멀티탭을 이용해서 PC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멀티탭에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좀 안전 등급에 미흡한, 아주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꽂아가지고 이제 PC 전원이라든가 불안정한 PC 사용 환경이 조성되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실예를 제가 알려드리게 되면, 컨센트에다가 요즘에는 조금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다리가 추우니까 그 개별 개인 조그만한 난로 같은 거를 구매해서 이제 콘센트에다 꽂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뭐 해외 직구라든가 이런 걸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조금 뭐 KC의 인증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너무 저급한 상품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정상적인 그 멀티탭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안정성을 확보가 안 되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있었고, 여름철에는 또 이제 선풍기죠. 선풍기 쪽에서도 문제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뭐 개인 뭐 방석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탭에서 허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 있는데, 그거를 초과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계셨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외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연결해 가지고 조금 이제 PC의 전원이 들어오다가 또 꺼지거나 아니면 이상 증상을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만약에 PC 쪽에서는 완전히 문제가 없다라는 게 딱 파악이 된다면, 한번 외적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PC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한번 빈도수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워 서플라이의 불량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 뭐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이면 뭐예요? 그죠? 전원은 스위치를 우리는 눌러서 PC의 전원을 켜게 되는데, 이 전원 스위치가 불량일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인보드 불량, 네 번째는 그래픽카드 불량, 다섯 번째는 CPU 불량 등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전면 사진입니다. 뭐 케이스도 새 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요. 뭐 전면에도 뭐 특별하게 제가 알 수 있는 내용들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 뒷면을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이 된 게 좀 보였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오 실드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 저는 추측을 하게 되었는데, 여기 좀 가까이 찍은 사진이 있네요. 지금 이게 보시게 되면은 지금 사진상으로는 조금 애매모호하게 나왔는데, 아이오 실드가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어요. 일단은 고객님을 제가 조립을 했을 때 상황을 한번 추측을 하게 된다면, 이 아이오 실드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가 장착되기 전에 먼저 케이스에 먼저 조립이 되잖아요. 그때 아이오 실드의 여러 가지 핀들이 이제 여기 메인보드 뒤에 포트들, 여러 포트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핀이라든가 이런 거, 요거를 이제 뒤로 넘겨주면서 포트가 제대로 잘 노출이 되게끔, 간섭이 없게끔 이거 작업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 추측으로는 이거를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어거지로 장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야, 잘 안 들어가네? 힘으로 꾹꾹꾹꾹꾹 누르신 거죠. 그 다음에 조립을 하고 보니까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이걸 아이오 실드를 또 이렇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다 조립
돼 있는 거를 다 해체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재정비를 하고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너무 또 힘든 거죠. 그래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교묘하게 뭐 벤치라든가 뭐 니퍼 같은 걸로 교묘하게 이제 밀어 넣으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오 실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립 전에 메인보드가 장착되기 전에 먼저 정리를 해서 그 여러 가지 포트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간섭이 없게끔 먼저 조치를 하시고 조립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것은 진짜 메인보드 여러 가지 포트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불량을 야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뒤로 지금은 넘어가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전원을 켜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쇼트가 일어날 수도 있어서 메인보드의 불량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 추측은 이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외부적으로 또 펜 뭐 이제 LED 버튼을 외부적으로 이제 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PC에 대해서도 조금 해박한 지식이 갖고 계셨었고, 그 다음에 남다른 애정이 조금 느껴지는 듯한 PC였는데, 아무튼 조립 과정이 조금 미숙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꼭 조립을 하실 때 이 아이오 실드 간과하지 마시고 제대로 잘 조립을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최근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중고급형 이상 같은 경우는 아예 아이오 실드가 메인보드에 아예 결합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 지금 메인보드 있는데 아이오 실드가 없네? 어떡하지? 산데다 물어볼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이렇게 은색판이 아니고 그냥 뭐 다른 이제 별도의 색깔로 칠해져 가지고 나온 게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를 한번 보니까 내부도 한번 어마어마하였습니다. 일단은 메모리가 16기가짜리가 총 4개로 지금 풀뱅크로 이용하고 계시고, 요즘에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 보조 전원 케이블이 지금 빠져 있었는데, 일단 고객님께 한번 여쭤보니까 이거는 그 고객님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 중에 지금 빼놓은 상태로 오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뭐 메모리도 뺐다가 꽂았다 해보고, 그래픽카드도 뺐다 꽂았다 해보고, 또 CPU까지도 뺐다 꽂았다 뭐 여러 번 반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원이 안 들어왔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이제 부품을 탈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클린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부품을 먼저 탈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데미지를 입었을 확률이 높은 부품은 바로 메인보드입니다. 그래서 메인보드를 지금 탈거를 해가지고 뒷판 있는 부분, 그리고 아이오 실드 있는 부분, 이렇게 납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쪽에 혹시라도 불필요한 케이스와의 접촉이 이루어져서 혹시라도 기스가 간 게 있는지 이걸 한번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 다행히도 기스가 난 부분들은 없었고요. 뭐 이렇게 뭐 조그맣게 뭐 실기스라던가 이런 거는 뭐 크게 좀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에 기스가 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이쪽까지는 이제 유관 검사로 오케이 테스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서플라이 있는 것 부분을 한번, 케이스에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가장 처음으로 의심하셨던 부품이 바로 파워 서플라이였습니다. 그래서 파워 서플라이도 또 새로 사셨대요. 파워 서플라이도 새 건데 이거 뭐 설마 그러겠어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봤을 때는 파워는 정상으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파워는 정상이고, 여러 가지 이제 팬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돌아가는 거를 봤을 땐 정상적인 전압을 잘 주고 있고, 전압의 출렁거림도 전혀 없었고요. 아주 파워 상태는 매우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전원 스위치 도통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통 검사도 제가 이렇게 손을 딱 해놓고 이제 전원 스위치를 한 10번 정도 눌러요. 거기서 이제 혹시라도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나는지 안 눌러지는 게 있는지를 한번 무분별하게 계속 누르게 되는데, 일단 도통 검사도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때 고객님께서는 이제 걱정이 앞서시게 되시는 거죠. 일단은 케이스에 조립되어 있는 파워랑 뭐 이제 전원 스위치라든가 이게 정상이라면, 나머지 아까 제가 해체 작업을 했던 그 부품 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품들은 지금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것보다 대부분 다 고가의 제품들이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불량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시는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제 눈으로 조금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거한 부품, 메인보드와 CPU, 메모리, 뭐 이런 그래픽카드에 관련해서 이제 클린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비품 스피커는 뭐 요즘에는 뭐 메인보드에 이지 디버그 레드라고 해가지고 뭐 CPU, 뭐 D램,
VJ, 붓 해가지고 LED가 깜빡깜빡거리면서 특정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시각적으로 그 LED로 점등이 되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비품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같은 역할을 하는데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장착을 하고 이제 테스트 직전입니다. 자, 한번 전원을 켜 보니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하였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사진으로는 잘 안 나오는데, 자, 지금 메인보드의 날짜와 시간이 모두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메인보드를 새로 구매를 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초기화가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메시지는 떠요. 뭐 새로운 CPU가 뭐 장착이 되었습니다. 혹은 메모리가 이전에 거기서 이제 업체에서 제조 공정에서 테스트했었던 용량하고 다를 때 뭐 메모리 용량이 다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기는 하는데, 날짜와 시간은 맞지 않을지언정 흘러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 그죠, 제뉴얼이 1월 맞죠? 1월 1일 토요일로 나오고, 시간도 지금 제가 첫 음으로 딱 킨 것처럼 지금 나오고 있어요. 00시 00분. 이거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가 자체적으로 초기화가 된 상태로, 대부분 이거에 대한 원인은 메인보드의 쇼트입니다. 쇼트. 메인보드 쇼크로 인해서 메인보드가 초기화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고,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그 IO 실드의 조립 미숙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불필요한 접촉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전기가 또 인가가 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을 것이라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무상으로 이제 이왕 킨 거 이렇게 다 한 거, 제가 일단은 메인보드 새로 구매를 하셨으니까 제가 하나씩 한번 더 점검을 해드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라던가 이제 서멀 그리스는 무상으로 재도포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현재 CPU는 i5 13400F셨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가 64기가짜리죠. 16기가짜리 4개를 장착을 하셨고, 정말 그죠, 풀뱅크로 이용하시고 계시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은 2025년 4월 11일 버전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2025년 8월 15일 이제 최신 버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메인보드 제조사나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는 PC 사용에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마세요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만약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수를 하게 돼서 실패를 했다, 그렇게 되면 메인보드는 벽돌 증상, 브릭스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PC를 켜도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은 PC는 켜지는데 모니터 출력이 안 되는 그런 이상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말고 건너올 수 없는 강 건너지 마세요라고 이제 경고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메인보드의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꼭 필요한 시점이 있는데, 그때는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내가 만지는 것마다 다 고장난다, 난 이번에는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굳이 하지 마시고, 주변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시죠. 뭐 이번에 군대 전역을 하고 복학한 뭐 오빠라던가, 아니면은 뭐 엄마, 아빠, 삼촌, 외할머니, 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뭐 학교 선생님, 교수님, 학원 선생님 한번 다 알아보시고, 그래도 없다, 바쁘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전역한 오빠의 몸값이 옛날에는 뭐 그냥 학교에서 그냥 식당 식권 하나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비싸졌다, 뭐 소주까지도 사달라고 한다, 그러시면은 주변에 PC 수리점에서 15,000원에서 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 작업은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를 만약에 타 업체에서 제작을 하거나 뭐 했다, 물론 메인보드만 사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PC 조립을 해서 막 아마 출고 전에 테스트를 할 텐데, 그 테스트하는 과정에 혹시라도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나중에 다 되고 나서 말씀을 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꼭 제작을 의뢰를 하실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 비용 없이 그냥 그 정도는 아마 해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것도 제가 지금 CPU 그 온도는 바이오스 상으로는 뭐 이제 아이들 상태니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쿨러를 한번 떼보니까 그냥 반짝반짝 했어요. 지금 제가 뭐 닦으려고 닦은 게 아니라 그냥
도저히 써멀 그리스를 재도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지금 뭐 써멀 그리스라든가 이런 건 잔해물이 좀 묻어 있는 걸 봤을 때는 CPU 쿨러를 뭐 떼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에이 그냥 닦아버리자 해가지고 이제 닦아 버리신 걸로 좀 보이는데, 어쨌거나 지금 뭐 CPU 겉표면에 지금 써멀 그리스가 없죠. 이 써멀 그리스는 CPU 머리통이죠. 표면과 그 다음에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이 판 보시면은 윗판이죠. 여기가 이제 맨들맨들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돋보기라든가 뭐 다른 뭐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확대해 보시면은 미세한 홈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미세한 홈을 이 써멀 그리스가 그거를 메꿔주면서 방열판과 CPU 사이의 열 전도율을 높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써멀 그리스의 종류와 그 다음에 도포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대폭 CPU의 온도를 낮출 수가 있고, CPU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CPU의 안정성과 내구성이 확보가 됩니다. 만약에 CPU 온도가 너무 높다, 쿨러는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높다, 그렇게 되면은 CPU 같은 경우는 CPU 온도가 한 100도 정도로 한 1, 2분 정도 유지가 된다면 자기 스스로 보호하려고 전원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로틀링이라고 하는 기능을 발동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CPU 온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은 성능을 조금 낮춰가지고 온도를 낮추려고 하는 기능이 바로 스로틀링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성능 제한을 두는 거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뭐 인터넷 서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게임을 한 20분, 30분 정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느려지고 뚝뚝 끊긴다, 이럴 때는 한번 CPU 온도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CPU에 뭐라고 이렇게 뭐 빨간 도장, 뭐 도장 같은 게 찍혀 있는 거를 봤을 때는 이거는 그냥 병행 수입 벌크 제품으로 구매를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제가 재조립을 하고 다시 한번 켜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SSD라던가 요것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현재 여기 화면상에서는 여기서는 안 나오네요. 자, 일단 SSD까지도 정상적으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시 재조립을 해드렸습니다. 재조립할 때는 당연히 IO 실드까지도 이제 제대로 잘 장착을 해드렸고, 이제 여러 가지 휨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 제가 다 바로 잡아서 조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이제 테스트 같은 거를 해서 출고를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OS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직접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진짜 자가 조립을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들어와 가지고 이제 방문을 해 주신 고객님의 PC의 이상 증상을 한번 같이 파악을 해봤는데, 결론은 IO 실드의 조립 미숙으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조립하실 때 간과하지 마시고 IO 실드 잘 정리해서 정비해서 조립을 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고 부품을 또 하나씩 또 교체하다 보면은 정말로 원치 않았던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되니까, 정확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 그러면은 타업체에 의뢰를 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진행 과정을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는 그 내용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